왜 쓰기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기획서는 왜 이렇게 쓰기가 어렵냐고.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부정해요. 쓸 내용이 있다면 쓸 수 있는데 못 쓴다는 건 사실 쓸 내용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은 쓸 내용이 있어도 머릿속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쓸 내용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조화된 보고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글이야 쓰다 보면 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글도 쓰기 전에 대략의 플롯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만 이 쓰다 보면 전개가 되고 그 전개된 것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런데 기획서는 절대로 그렇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기획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등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생각의 정리를 도와주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을 채우면 되지 빈 종이에서 이 새로이 항목을 고민하고 템플릿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기획서가 아니라 기획서를 쓰기 전에 쓸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획서가 왜 이렇게 쓰기 어렵냐? 바로 익숙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기획서 쓰기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나 조직에서 처음으로 기획서를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획서를 써서 상사에게 보여주면 이것저것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사가 바뀌면 그 상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뀌면서 요구사항이 또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획서도 매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획서가 쓰기 어려운 이유는 보고를 받는 사람의 취향이나 특성에 맞춰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음의 문제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보고받는 사람이 바뀌는 한 익숙하지 않음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스타일을 바꿔야 해요. 그렇다고 한탄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획서라는 것이 어쨌든 보고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바뀐다라는 것은 기획서의 운명, 숙명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기획서가 쓰기 어려운 이유는 보고서는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고서는 압축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쓰기가, 이 기획서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정보에서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독해력이라면 그 독해력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요약하는 것은, 서머라이징 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서머라이징은 요약하는 것은 고도의 추상화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에서 추상적인 정보를 뽑아서 압축시키는 훈련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기술은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핵심을 뽑아내는지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4번째 기획서를 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획서라는 것은 설득 자료이고 사실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죠. 흔히들 논리가 있으면 설득된다고 생각하지만 논리만으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처럼 논리에는 논리라는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보고를 듣는 상대방은 쉽게 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90점이다 라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해 라는 주장이 나름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평균이 95점이면 이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논리는 논리로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감성으로 그 논리를 한 번 더 둘러싸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설득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매력적인 기획서가 있다 하더라도 기획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득이 안 되면 그 기획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기획서는 채택이 목표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정도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기획서는 날 때부터 설득 자료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어려운 미션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획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그랬다,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요. 정리하면 기획서가 쓰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보고를 받는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해서 이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요약은 고도의 추상화 작업인데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지 못했지만 기획서는 그 요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 기획서는 태생부터 일종의 설득 문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원래부터 채택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획서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획서에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해답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기획서를 잘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